안녕하세요. 악투러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즐거운 파이썬 재생 목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만 알아도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초 문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 입문에서 이제 기본 정도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임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는 단일 파이썬 파일에서 작업을 계속 해왔어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든 하나의 파일 안에 변수 선언하고 함수 만들고 실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복잡해질수록 그렇게 하게 되면 코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듈화 시켜야 됩니다. 그 모듈이 뭔지 알아보고 그리고 다른 py 파일, 그러니까 파이썬 파일에서 작성한 파일들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것들 이제 폴더로 묶어서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들을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제목을 제가 임포트 앤 모듈이라고 잡아봤고요.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것들 이제 한 네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나눠 가지고 그 시나리오별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기본 개념인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본 거는 다 이해하신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임포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임포트는 파이썬의 특정 모듈을 불러오는 행위예요. 그 모듈 안에는 모듈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변수, 그리고 함수, 그리고 파이썬의 클래스 등이 담깁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는 행위는 파이썬의 모듈을 불러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모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모듈이 파이썬 파일입니다. 네. 1대1이에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추상적이 돼서 더 이해하기 힘든데 그냥 .py 파이썬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듈을 불러온다는 거는 파일을 불러온다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지만 뭐 임포트냐 프롬 임포트냐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 임포트 한다는 건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개념은 패키지라는 건데 패키지에 가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패키지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모듈 여러 개, 그러니까 .py 파일 여러 개를 모아놓은 폴더, 그러니까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디렉토리고 모듈은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모듈을 불러올 때는 임포트 구문을 사용해서 불러온다. 이게 오늘 학습할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 개념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네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저희가 아나콘다 설치하게 되면 아나콘다 패키지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런 패키지들을 어떻게 임포트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패키지 위에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파일들이 py 파일로 존재할 텐데 이런 파일들에 있는 뭐 변수가 됐든 함수가 됐든 클래스가 됐든 이것들을 어떻게 임포트 시키는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은 이것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만들게 되면 네 그런 파일들이 한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폴더들에 나눠서 담기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패키지화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본인 패키지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py 파일들을 실행하는 이제 스크립트 실행하게 되는 구문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점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numpy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것과 그리고
얘의 별명을 붙여주는 거, 그리고 넘파이 밑에 또 리니어 알제브라, 그러니까 라인 ALG라는 또 다른 이제 패키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안에 패키지를 어떻게 임포트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혼동되는 부분인데, 패키지 내부에 다른 패키지가 있을 때 어떻게 그 패키지를 호출하는 이제 다른 방법, from 임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코드를 미리 띄워놨는데, 주피터 랩을 띄워놨는데, 자, 이런 코드를 하나,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해서 테스트 임포트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대로 한 대로 numpy 패키지를 임포트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임포트 numpy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실행하게 되면 numpy가 로드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numpy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레이를 지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2차원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1, 2, 3, 4 하고 on array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 빠졌죠. 2차원이니까 numpy 어레이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어레이 하나가 1, 2, 3, 4 원소를 갖는 2차원 어레이가 만들어졌고요. 이거의 타입을 한번 조사해 보면, 네, numpy.nd array라고 클래스 되어 있네요. 이 numpy.nd array라는 클래스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고, numpy가 잘 로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임포트가 됐을 경우에 그 모듈 혹은 패키지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ir 명령어인데요. dir하고 이 numpy, 그러니까 임포트된 파일명이겠죠. numpy.py 파일인데, 얘를 dir 명령어 안에 치시면 numpy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나 함수들이 이렇게, 이것들은 이제 내장 변수고요. 내부 변수고요. 이것들은 이제 내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 언더스코어가 안 붙은 친구들이, 네, 이게 이제 노출된 함수인데요. 되게 많죠. 이게 함수일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패키지일 수도 있어요. 네, numpy가 이렇게 큰 모듈입니다. 그렇게 해서 dir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해보기로 했던 게, 별명을, 대부분은 이 numpy.array 이렇게 하기보다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나요? as np, 그래서 as라는 키워드를 써서 numpy 자체에 별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numpy를 np라고, 이런 코드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np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임포트 시켰고, 네, 에러가 안 나죠. 같은 거라는 거 이제 아실 수가 있죠. 이 numpy는 지금 제가 as np 하기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np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패키지들, 뭐 판다스는 pd라고 하고 numpy는 np, 그러니까 뭐 import 판다스는, 왜냐면 다른 코드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컨벤션을 따라가는 게, 그 관례를 따라가는 게 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짠 코드를 이해하기도 편하거든요. 매플롯립은 어떻게 하나요?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mpl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mpl 자체를 쓴다기보다는 매플롯립.pyplot 이렇게 해서, 이거는
PLT라고 이제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별칭을 이제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 제공 패키지가 아니라 자기가 짠 PY 파일이라고 해도 전부 다 as로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볼 거는 패키지 안에 패키지를 또 로드할 건데요. 패키지 안에 패키지를 로드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import numpy 하시고 이 numpy 밑에는 linear algebra라는 이런 line alg linalg라는 모듈 안에 모듈, 그러니까 패키지 안에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임포트 하시면 numpy 얘를 리니어 알지브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dir을 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ir 해보시면 엄청 많이 뜰 텐데 아까보다는 적죠. 지금 익숙한 게 하나가 있네요. 리니어 알지브라에 이제 선형대수학 배우신 분들은 디터미넌트라고 이게 한글로 뭐죠? 그 행렬의 이걸 뭐라 그러네? 디터미넌트 제가 갑자기 번역을 까먹었는데 디터미넌트 구하는 함수가 이제 들어있거든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제가 이 어레이를 정의했잖아요. 이 어레이 디터미넌트를 바로 구하면 됩니다. 디터미넌트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면 린 alg 하고 이 안에 있는 det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on array 이렇게 넣어주면 나옵니다. result 하면 마이너스 2네요. 1, 2, 3, 4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길게 하면은 조금 타이핑하기도 귀찮고 오류도 많이 나겠죠. 그렇다고 꼭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명시적으로 numpy에 리니어 알지브라의 디터미넌트 쓰겠다라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너무 길다라고 생각이 되면 별칭을 마찬가지로 뭐 점이 한 개 들어갔든 두 개 들어갔든 세 개 들어갔든 상관없이 as로 간단히 해주면 됩니다. mp ar a 뭐라고 할까 lin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mplin.det 해도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패키지 안에 특정 패키지만 이제 임포트 할 때인데 이게 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구문 자체는 from numpy import linalg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linalg.det 하고 on array 이렇게 하시면 나오죠. 그럼 위와 아래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밑에는 좀 더 명시적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별칭을 쓰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풀 네임을 써야 되는데 길지가 않죠. 얘만 바로 쓰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얘를 이제 해석하실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numpy라는 패키지에서 linalg라는 패키지를 가져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가져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한없이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얘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numpy 임포트와 그 안에 있는 패키지를 로드하는 방법, a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특정 모듈만 찝어서 폴더에서 가지고 싶을 때는 from 어디에서 import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걸 알았고요. 시나리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본인이 작성한 파일을 한번 임포트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그 영상에서 로또 제너레이터를 만들었는데요. 한 개 파일을 추가했어요. 로또 플로터라고 로또 그 당첨 번호를 그려주는 매플롤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그려주는 파일 하나 이제 더 만들어 놨는데요. 두 개 파일을 임포트해서 한번 로또 번호를 생성시키고 걔를 다시 또 불러온 플로터를 써가지고 네 출력하는, 그러니까 로또 그 공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 닫고요. 얘는 이제 로또라고 해볼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또 제너레이터라는 파일이고 다른 하나는 로또 플로터라는 파일인데, 로또 제너레이터는 이제 간단하게 그 저번 로또 생성기에 있는 로또 제너레이터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요. 그러니까 46개 리스트 중에서 랜덤하게 7개를 선택해서 앞에 있는 7개 원소를 가져오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로또 플로터는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로또 플로터에서 이 로또 플로터라는 함수를 가져와서 로또 공을 출력해 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냐면 로또 제너레이터와 로또 플로터를 임포트하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네. 자, 임포트 뭘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로또 제너레이터와 로또 플로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모듈이 파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듈을 불러오는 건 임포트인데, 그러면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하고 모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임포트 한 다음에 이 py가 모듈 1, 얘가 모듈 2라고 생각하게 되면 임포트 로또 제너레이터 .py는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임포트 로또 플로터. 만약에 여기에 없는 내용을 치시게 되면 뭐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No module named 로또 pl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분명히 여기 있는 py 파일 중에 찾게 돼 있고요. 그 py 파일에 .py를 뺀 걸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또 제너레이터와 로또 플로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로또 플로터에는 제가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면 뭘 쓸 건가요? 로또 제너레이터에는 로또 제너레이터라는 함수가 들어 있잖아요. 일부러 제가 헷갈리라고 이름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임포트 한다고 해서 로또 제너레이터를 여기에 임포트 제너레이터 하면 얘가 임포트가, 그러니까 얘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임포트는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모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임포트 한 거 자체는 파일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모듈 명이 되고요. 뒤에 있는 게 모듈 안에 있는 어떤 뭐 변수가 됐든 함수가 됐든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함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자가 없어요. 인자가 없으니까 그냥 비워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뭘 하는 거냐면 제일 마지막에 로또 번호 7개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받았겠죠.
리절트라고 받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리절트가 네, 로또 번호 7개가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또 플로터를 또 사용을 할 거예요. 로또 플로터를 사용할 건데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안에 내용은 크게 보실 게 없고요. 이 로또 플로터라는 함수를 또 출력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로또 7개 번호를 인자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간단히 이 로또 플로터를 임포트 했으니까 로또 플로터 이 모듈 이 함수 그리고 이 안에 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인자명 지금 틀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리절트라고 이제 넣어주면 얘는 리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받을 것도 없고요. 이 앞에다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바로 로또 번호를 출력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34, 4, 19, 13, 21, 29, 44가 출력이 되었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로또 제너레이터와 로또 플로터라는 두 개 모듈들을 임포트했고 그 각 모듈에 있는 로또 제너레이터 함수와 그리고 로또 플로터 함수를 출력해 가지고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별칭을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기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로또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또2 파일을 만들고요. 로또2 임포트 로또 제너레이터. 네, 이거 자동 완성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별칭을 as gen이라고 할게요. 짧게 임포트 로또 플로터 as plt 플롯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리절트 받아온 거는 gen. 로또 제너레이터 함수 그리고 플롯 하는 거는 플롯. 네, 로또 플로터 함수죠. 여기에다가 리절트 넣어주면 로또 번호가 출력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나 이제 뭐 같은 건데 별칭을 썼냐 안 썼냐 그 차이 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로또 번호가 다르죠. 네. 이 번호 중에 당첨 번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를 알아봤어요. 두 번째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걸 안 알아봤네요. 마지막 거는 그냥 이거를 한꺼번에 임포트 할 때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칠 필요가 없이 로또 제너레이터, 로또 플로터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네, 뭐 별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간단한 프로그래밍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프로그램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패키지를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패키지라는 게 자바나 뭐 이런 자바의 패키지나 아니면 뭐 C샵의 네임스페이스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파이썬에서는 그냥 폴더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패키지처럼 쓰려고 하면 상당히 헷갈리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패키지는 폴더다. 모듈은 py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로또와 로또2 파일과 그리고 로또 제너레이터와 로또 플로터가 모두 같은 폴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게 되면 이 폴더에 파일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것들 이제 핵심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로또에 관련된 파일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폴더 안에 놔두는 게 좀 성가시잖아요. 예. 성가시기도 하고 어떤 의도 어떤 집중을 좀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로또 제너레이터와 로또 플로터를 로또라는 폴더 안에 밀어 넣을게요. 그래서 뉴 폴더 하시고요. 로또. 로또라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로또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이 로또 제너레이터, 로또 플로터를 이 안으로 밀어 넣겠습니다. 그러면 로또 폴더 안에는 로또 제너레이터와 로또 플로터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로또 제너레이터, 로또 플로터를 어떻게 읽어올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목을 패키지, 테스트 패키지. 네. 임포트 하시고 로또 제너레이터 한번 해볼게요. 아, 못 찾네요, 역시. 당연히 플로터도 못 찾겠죠. 못 찾죠. 그래서 기껏 폴더에 밀어놨더니 못 찾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패키지는 폴더다. 패키지로 호출할 때 패키지 명을 호출해야 되는데 패키지 명이 바로 폴더 명입니다. 간단하죠? 앞에다 로또를 붙여주면 됩니다. 포트 로또 제너레이터. 네, 이렇게 하시면 로또라는 패키지 안에 이거 이상한데요? 약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파이썬에서도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원래는 불가능했는데 3.3 이후부터 이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에 별도의 init 파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init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상하게 생겼지만 언더스코어 두 개에 init하고 언더스코어 두 개하고 py. 이거 어디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줄 두 개예요. 두 개.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상위 폴더나 아니면 다른 그 폴더에서 이 로또라는 패키지를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3.3 전에는. 근데 3.3 이후부터는 이게 굳이 init.py를 안 만들어도 가능해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죠. 이걸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얘의 얘 기능이 없지는 않아요. 이거를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넘파이 설명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임포트 했으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제너레이터. 자, 보세요. 이거는 뭔가요? 얘는 로또 플로터라는 함수인가요? 아니면 제너레이터 먼저 쓸까요? 얘를 먼저 써야 되겠죠. 로또 제너레이터는 함수인가요? 모듈인가요? 얘는 모듈이잖아요. 로또 패키지 안에 로또 제너레이터라는 모듈을 가져와 까지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함수를 쓰려면 그 안에 로또 제너레이터 함수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리절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리절트. 네, 7개 숫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고 패키지 로또 안에 로또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얘의 로또 제너레이터 함수를 써서 리절트를 전달시키면 그려지겠죠. 이거 왜 안 그려지죠? 제너레이터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려졌어요. 근데 딱 봐도 좀 이게 너무 길고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별칭을 붙여서 한번 바꿔볼게요. 듀플리케이트를 하시고 얘를 as plt 플롯 as gen 이렇게 바꾸시면 제너레이터는 여기까지 다 제너레이터잖아요. 네, 제너레이터고 얘는 플로터는 여기까지 다 플로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좀 간단히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한 가지 변종이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아니고 얘죠. 저희가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아니죠. 시나리오 1에서 알아봤던 프롬 임포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프롬 임포트 다 지우고요. 지울 때 dd 연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프롬,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프롬 어디서? 로또에서 나는 로또 제너레이터 가져올 거야. 나는 로또에서 로또 플로터 가져올 거야.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로또 제너레이터와 로또 플로터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도 있어요. 로또 임포트, 로또 제너레이터, 로또 플로터. 네. 위에 두 개로 따로따로 쓰나 밑에 쓰나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로또 리절트는 로또 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로또 제너레이터는 로또에서 온 거라는 이게 어떤 표시를 이제 확실히 심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더 짧아졌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얘는 모듈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불러야 되겠죠. 리절트 나올 거고 그리고 로또 플로터의 점 로또 플로터 함수를 콜해서 리절트를 넣어주면 그려지겠죠. 네, 얘를 다시 한번 그 별명을 써볼게요. 별명을 쓰면 얘는 이제 똑같죠. 젠 얘는 as 플롯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젠이 되겠죠. 젠이 될 거고 얘는 플롯이 되겠죠. 네,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3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4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